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매우 간단하지만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앞에서 봤죠? Z값 때문에 그래요. Z값. 뭐? 압수성 인자 때문에 그래요. 압수성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얘는 하나의 식으로 이상기체 방정식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아, 그러면 하나의 식으로, 단일식으로 이상기체를 우리가 표현할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한다면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고민을 해서 만든 것들이 뭐냐면은 넓은 영역에 걸쳐서 정밀하게 물질의 PVT의 거동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만들자, 필요하다 해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넓은 영역에 의해서 보다 복잡한 형태의 방정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상태 방정식 종류는 많습니다. 많은데 이 세 가지 유형한 상태 방정식을 보면은요, 우리가 보통 이 세 가지 유형한 상태 방정식을 검토를 해보면 그 중에서 가장 잘 맞는 것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최초로 시도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고 가장 정확한 것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최초로 시도했던 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많은 영역에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식이 반데바스 방정식입니다. 반데바스는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반데바스라는 사람이 만드는 거고 반데바스 방정식을 최초로 사용했고요. 우리가 뭐 반데바스라고 얘기하면 반데바스 포스라는 말 많이 들 겁니다. 그 물질과 물질 사이에 끌어당기는 가장 작은 인력. 그것을 반데바스 포스라고 하는데 어쨌든 반데바스 방정식이 최초로 이런 넓은 범위에서 PVT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방정식 하나의 유일한 방정식을 만들 것을 시도를 했었고요. 그 뒤에 비틀 브리즈만이라고 알려진 잘 알려지고 정확한 방정식을 사용했고요. 그 뒤에 가장 최근에는 베네딕트 웹 러빈이라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런 방정식은 가장 최근에 나왔고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데바스 방정식 같은 경우는 임계점에 있는 물질의 거동으로부터 결정되는 두 개의 상수가 포함되고 있다.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PV는 RT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뭐를 교정했어요? 압력에 의한 영향을 보정을 하기 위해서 L을 사용했고 체적에 의한 영향을 보정하기 위해서 B를 사용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식을 두 개의 상수를 구함으로써 좀 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확장하는 그런 개념이 됐는데 무엇에? 임계점에 있는 물질의 어떤 거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정을 했다는 겁니다. 가장 잘 안 맞는 부위가 Z값을 봤죠. 임계점에서 가장 낮은 값을 가지고 0.2 정도를 갖잖아요. 그러한 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A, B를 였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고려하지 않은 두 개의 영향을 더 집어넣는데 그게 뭐냐면 분자 간의 인력, 분자들 사이의 인력. 사실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분자와 분자 사이가 멀어서 서로 인력과 천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압력을 가하니까 인력이 생겨요. 그런 인력을 고려하자는 거고 분자들이 차지하는 체적, 분자가 체적이 없는 걸로 생각했잖아요. 없는 걸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하나의 넓은 공간에 퍼져 있기 때문에 어떤 질량을 가지면서 체적은 없는 물질로 보통 취급을 해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분자들도 체적이 있다. 그렇게 이걸 포함시켜서 고려한 겁니다. 첫 번째가 V제곱분의 비체적 제곱분의 A라는 것은 분자 간의 인력이 이만큼 고려됐다. 즉 압력이 증가하면 인력이 증가한다는 걸 고려한 거고요. 압력이 증가하면 기체 분자들 사이에 차지하는 체적이 고려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기체들 사이에 서로 밀고 당기는 힘이 생기잖아요. 내가 체적을 갖고 있는데 끝까지 밀어붙이면 사이에 공간이 없어야 되는데 없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자 사이에 차지하는 체적이 있다. 두 개의 상수는 PV 선도에서 임계점을 지나는 등원선이 임계점에서 변곡점을 가지는 성질을 이용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변곡점이 어딨냐 이거죠. 우리가 보통 그 임계 뭐 이게 PV를 하더라도 PV, TV 해도 되는데 이런 그래프죠. 좀 더 낮게 그릴게요. 그렇게 그릴게요. 일단 저보다 아마 이렇게 그릴게요. 이런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등원선을 그리든 뭘 그리든 이게 TV로 써야 되나? TV로 TV
그죠? T입을 했을 때, 뭐 어떤, 여기서 이 구간에서 이렇게, 여기가 변곡점이 생기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이 두 군데가 생겨요. 즉, 2차식이 아닌 3차식. 그러니까 미분을 통해서 변곡점이 발생하니까 이 변곡점을 이용해가지고 이 상수를 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V에 관한 P의 1차 미분과 2차 미분은 0이 되어야 한다. 변곡점이 있으니까. 변곡점이라는 것은 미분 방정식에 생각해보세요. 미분 방정식은 변곡점에서 1차 미분에서 0이 생기고 2차 미분에서 0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1차 미분, 2차 미분은 0이다. 어떻게? V에 관해서. 압력에 관해서. 압력을 파샬 디퍼런셜, 그러니까 편미분 방정식이죠. 압력에 대해서 비체적 편미분 방정식이었습니다. 압력이 왜 편미분 방정식이냐? 압력이 V하고 T의 함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다른, 물론 이제 P와 T 말고도 나머지 형태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연력학에서 두 개의 독립된 강성적 상태량을 가지고 하나의 독립된 강성적 상태량을 이용해서 다른 상태량을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상태량이 될 거고, 그 상태량 P가 V 말고 다른 또 하나의 강성적 상태량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편미분 방정식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운드 P의 라운드 V가 T 이꼴은 T 크리티컬 상태에 있을 때의 값은 0이다. 즉 P 값을 비체적 V로 미분을 하는데, 그때 온도는 크리티컬 온도에 있다고 했을 때 그때 값은 0이고, 그러니까 임계점이죠. 그리고 압력이 V를 통해서 두 번 미분, 편미분 방정식을 썼을 때 T가 T 크리티컬에 있을 때 0이 된다. 이러한 미분 방정식의 원리를 이용한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속 변수하고 독립 변수가 있으면, 이게 지금 저 뜻은 뭐냐면 P는 뭐의 함수인데 V하고 예를 들면 뭐 T라고 할게요. 두 개의 강성적 상태량으로부터, 이러한 독립된 강성적 상태량으로부터 종속된 상태량 P가 있는데, 이 P라는 상태량이 그러니까 독립적 상태량인 V에 의해서 편미분되었을 때, 그때 온도는 콘스탄트하고 주어졌을 때 1차 미분과 2차 미분이 0이 된다는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그 상태량 값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미분을 하고 P 크리티컬을 소거하면 A 값은 64P 크리티컬분의 27RT 제곱 T 크리티컬 제곱, 그리고 B는 8P 크리티컬분의 RT T 크리티컬, 이런 상수가 주어집니다. 요 값으로부터 우리는 앞에 있는 요 식의 A, B를 이 값으로 치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반데바스 방정식이 성립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 반데바스 방정식을 쓰고 싶다면 결국은 요 값을 우리가 기체로부터 구하게 되고, 그 값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이 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또 한 가지는 브리츠만 방정식이라고 상태 방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다 실험으로 결정된 상수예요. 5개의 상수가 있습니다. 다 실험으로 결정이 됐어요. 실험을 통해서 얻은 값이에요. 그래서 P 이꼴은 V 바스키아분의 RU, 그러니까 유니버설 가스 컨스탄트 템퍼러처 T, 이거 나오는 게 뭡니까? C, B, A, 그리고 A는 A0의 분의 이런 게 나오죠. B는 B0, B. 이러한 A, B, C, 그리고 A, B, 이러한 5개의 상수로부터, 즉 이런 실험적으로 구한 값입니다. 이 값으로부터 구한 상수들이 포함된 방정식이고, 약 0.8 로우 크리티컬, 즉 임계의 밀도 0.8, 즉 임계 밀도의 80%, 임계점에서의 물질의 밀도까지 정확한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다. 즉 임계 밀도의 80%까지 잘 맞고 있다. 그러면 그 위에는 안 맞는다는 얘기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맞다. 아주 넓은 영역에서 잘 맞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실험 상수이기 때문에 이 ABC 값은 주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기체 상태 방정식에 주어지는 상수, 5개의 실험 상수 있죠. A0, A, B0, B, C. 요 값이 주어져 있어요. 기체별로 에어,
뭐 헬륨, 이산화탄소 값들이 주어져 있죠. 이것을 이용해서 그 식을 구하면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 수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고요. 베네딕트 웹 러빈 상태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8개입니다. 이건 늘렸죠. 좀 더 정확하게 하려고 이러한 값들을 다 반영한 거예요. 8개의 그 상수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얘는 왜 이렇게 했느냐? 더 넓은 범위에서 잘 맞게 하려고요. 언제? 2.5 로우 크리티컬, 즉 임계 밀도의 2.5배까지 잘 맞다. 이 식이. 이렇게 수식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잡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잘 맞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적용되는 범위만 잘 안다면은 웬만하면 이런 식 안 써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풀 수 있다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바이럴 상태 방정식은 물질의 상태 방정식을 급수 형태로 나타냈다. PV는 RT인데 첫 번째 거는 이상기체, 두 번째는 계속 급수입니다. 급수입니다. 이 급수 형태로 나타내는 경우에는 글쎄요. 보통 어떤 그 하나의 값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을 때는 하나의 급수 형태로 표현하면 무한대로 이어지죠. 그럼 정확한 값이 나와요. 그래서 급수를 어디까지 쓸 것인지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상태 방정식이 존재한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만 해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예제 그에 보면 교축 과정이 있습니다. 교축 과정을 우리가 보통 스로틀링 과정이라 그러는데요. 스로틀링 과정. 스로틀링 과정은 뭐냐면 보통 단열 팽창입니다. 단열 팽창 과정을 보통 스로틀링 과정, 교축 과정이라 하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이런 교축 과정은 단열 팽창 과정은 여러분들이 그 생각해 보면 냉동기에 팽창 밸브가 있습니다. 냉동기 팽창 밸브 혹은 모세관 그런 팽창 밸브나 모세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교축 과정이라 그러고 단열 팽창 과정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교축 과정에 따른 건도의 변화, 지금 뭡니까? 퀄러티죠. 그 전기하고 액체하고 섞여 있는 그런 형태의 물질에서 얼마만큼 전기가 많으냐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걸 건도라 그러는데 교축 과정에서 건도 결국은 뭐냐면 냉동기 쪽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1메가파스칼의 압력의 포화 혼합물을 교축 열량계를 통과하여 압력이 100메가파스칼, 123도의 과열 전기가 되었다. 압력이 통과해가지고 100메가파스칼이 되었고 그리고 123도의 과열 전기가 됐어요. 이 포화 혼합물의 건도는 얼마인가? 건도를 구하라는 거죠. X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퀄리티. 자, 건도는 얼마인가? 단 1메가파스칼에서 포화전기, 포화액의 엔탈피는 각각 포화전기 엔탈피, 포화액의 엔탈피 그리고 100kPa에서의 123도 과열전기의 엔탈피는 2730kPa입니다. 이게 메가가 아니고요. 킬로입니다. 메가가 아니에요. 킬로입니다. 왜 메가가 안 되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교축 과정이 뭐라고 했어요? 단열 팽창이라고 했잖아요. 단열 팽창. 팽창을 했는데 압력이 높아지면 안 되잖아요. 낮아져야죠. 그러니까 즉 1000kPa에서 100kPa로 낮아진 경우에요. 이게 메가가 아니고 킬로입니다. 100kPa로 낮아진 경우에요. 그러니까 교축 팽창을 한 거예요. 즉 건도가 있는 어떤 그 상태에서 교축 팽창을 해서 완전히 과열 전기 영역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 그 값을 구하여라. 뭐가? 과열 전기의 엔탈피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물질은 모르지만 대부분 이건 그 냉동기의 냉매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한번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봐야겠다. 뭘 주어졌냐면 엔탈피가 주어졌잖아요. 엔탈피가 주어지면 뭔가요? 포화전기의 엔탈피, 포화액의 엔탈피, 그리고 단열 과정, 교축 과정이니까 에너지의 유입과 에너지 출입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과열 전기의 엔탈피가 2730kJ/kg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교축 과정 전에 있는 상태의 물질의 엔탈피도 이 값이라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얘기하면 H의 이 엔탈피 값은 2730 kJ/kg이고 H의 F 플루이드 같은 경우는 760 그리고 H의 가스 같은 경우는 기체 같은 경우는 2784 뭐가 이해되시죠? 요 값이 요 사이의 공간에 존재하죠. 즉 이 값으로부터 이 둘 사이에 비례적으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퀄리티가 요 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건도.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교축 과정. 단열 팽창 과정입니다. 열 전달 없습니다. 그리고 기계적인 일 전달이 없어요. 교축 과정이라는 것은 팽창 배부를 통해서 그냥 팽창만 해요. 팽창만 하면 일을 하거나 일을 주지를 않아요. 없습니다. 일도 없고 열 전달도 없어요. 엔탈피 변화가 없다. 결국은 H 에버리지는 HF 플러스 X의 HG 빼기 HF고 결국 우리는 H 에버리지 값을 알고 있다는 거죠. HF 에버리지가 아까 그래서 H 에버리지 값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HF 값하고 HG 값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H 에버리지 값이 왜 아느냐면 엔탈피 변화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요. 교축 과정은 결국 엔탈피가 없는 열 전달도 없고 기계적 열 전달도 기계적 일 전달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H 에버리지 값은 교축 과정 전후의 값이 동일하죠. 그러면 그 값이 2730이 됩니다. 결국은 그런 알고 있는 값으로부터 수식을 전개를 하면 결국 X 건도 값을 알게 되죠. 이 건도 값은 0.973 값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그 값으로부터 압력이 높은 상태의 그 선도를 보면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한 요쯤 되겠죠. 요쯤 위치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좀 압력이 낮은 상태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로 내려와서 그 포화 증기 상태로 그 과열 증기 상태로 변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